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7월 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무비블록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어제도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내려왔습니다. 자, 무비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판도라 TV에서 시작된 참여자가 중심이 되는 탈중앙화의 영화 배급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국산 코인이다, 김치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인마켓캡에서 확인해 봤듯이 이 무비블록을 검색해서 밑에서 마켓에서 어디서 거래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자, 무려 86%의 거래량이 업비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상승력을 보여줄 때는 이게 90%가 넘어갔었죠. 이 말은 국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시세 펌핑을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으면서 상승력의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이 정말 작고 또 대부분의 거래가 업비트에 일어나면서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은 당연히 다른 거대한 종목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여기서도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이 국내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그들의 목표 단가를 알아야지 우리도 물리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면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다시 보시면요. 오히려 이렇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작전이 들어온 코인들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정말 잘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쭉 하락하고 나서 지지라인을 확인할 때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을 뚫어주고 나서 강력한 상승을 가져왔고요. 하지만 윗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캔들의 몸통은 볼린저 밴드 상단의 저항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지지라인은 이 단기 이평선 라인에서 만든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다시 한번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내려오면서 이 빨강색 쭉 가로로 질러가고 있는 장기 이평선 라인의 저항을 받고 떨어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몇 개 되지 않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차트를 세팅해 놨는데도 여기에 다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에서는 당연히 차트 분석도 중요한 거고요. 추가로 더 확실한 거는 그들의 목표 단가, 그들이 언제 빠져나간지를 알려면은 사실 차트 분석 그리고 호가창만 보고는 그 타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제가 그 타점은 잡아드리면서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이 시장 자체가 어제 저녁부터 약간의 악재로서 덴마크발 악재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요게 지나가고 있는 단기 이평선 라인이 뚫리지 않는다라면 한 번 더 움직여 줄 겁니다. 아직까지 세력들이 전부 다 빠져나갔다라는 신호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끌어올려줬을 때 우리도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그 매도 타점을 잘 잡고 나와야지 물리지 않고 장기 투자가 되지 않고 버티는 일이 없겠죠. 이 프로그램이 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특정 코인에 대해서 세력들이 들어왔고 나간 걸 신호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자, 저희는 이제 만약에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면은 지지라인에서 물타기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은 다음에, 자,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게 확실하게 덤핑하고 나가는 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신호에 잡혀서 확인이 되면요. 우리도 바로 그 밑에서 안전하게 어깨에서는 털고 나올 수 있게 요 타점을 잡아서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 보면서 나올 수 있게 요 타점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미리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제가 타점 공유해 드릴 때 매매 진행하실 수 있도록 미리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게 순식간에 덤핑하고 나가서 쭉 윗꼬리를 길게 또 한 번 남기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세력들이 나간 게 프로그램에 아직 포착되지 않았고 이 작업이 개미털기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세력들이 끌어올렸을 때 매도 타점 잡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반드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위에 제 전화번호 010-4951-8464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카톡방 전부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타점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들어오셔서 받아보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세력들의 작전 코인은 제가 드린 타점에 따라서 매매 진행하시면서 수익 보시면 되고,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얼마의 평균 단가를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투자를 하고 계신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나서 제가 이 개별적으로 현재 상황에 맞게 또 전략 짜드리면서 비중 조절과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받아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영상 마지막으로는 어제 저녁에 덴마크발 이슈가 조그마한 악재가 나왔지만 시장은 그래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최근에 들어왔던 시장의 호재들이 더욱 그 악재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재료도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슈들이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아야지 또 시장과 투자자들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다른 종목들에서도 이 재료가 얼마만큼 끌고 가줄 만한 재료인지 이 부분을 파악하면서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시장에 들어온 이슈들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소식이 저번 주 주말 사이에 나오면서 이 재료로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은 미국 뉴욕의 월가에 있는 거물이죠.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1경 이상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 자체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호재인데, 여기에 추가로 그동안 블랙록이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했던 ETF 총 576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단 한 건을 제외한 575건이 모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이전보다 더욱 올라간 거죠. 자, 지금까지 미국 SEC는 투자자 보호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반려해 왔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신청한 주체가 암호화폐 기업이 아닌 이 월가의 거물이고, 그 내용도 기존 암호화폐 펀드들이 제시했던 것들보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훨씬 더 좋은 장치가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승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게 총 6건입니다. 블랙록을 포함해서 6건이고요. 블랙록 이후에 4건,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건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블랙록이 신청함에 따라서 이와 비슷하게 지금 신청을 한 기업들이 총 4개의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소식이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ETF가 승인이 돼서 그 ETF를 운용하려면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대량 매수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미국 뉴욕 월가의 거물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산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4대 주주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비트코인을 본인들의 블랙록 산하에 있는 올로케이션 펀드의 그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게 올해 초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물 ETF까지 신청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뉴욕 월가의 거물이 뛰어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상승 재료로 이어지는데요. 자, 두 번째가 바로 EDXM 마켓, EDX 마켓이죠. 이 새로운 거래소가 정식으로 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EDXM은 시타델과 피테들리 등 총 6개의 기업이 연합해서 설립한 미국의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의 특징은 기관 투자 서비스만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안정성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앞부분과 이어지는 이 기관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게 호재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EDXM, EDX 마켓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4개의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습니다. 이 재료로 또 비트코인 캐시가 최근에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재료로는 바로 미국 연준의 FOMC의 의장이죠.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이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가상자산이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한 형태로 보고 있다. 이렇게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코인 시장 전체가 또 한 번 상승 랠리에
그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대형 숏 포지션 청산입니다. 우리가 숏 스퀴즈가 나왔다고 하죠. 이 숏 스퀴즈를 이해하려면 우선 숏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숏이라는 거는 롱의 반대말입니다. 롱은 상승에 배팅하는 것, 숏은 하락에 배팅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숏과 롱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당연히 먼저 나온 용어입니다. 이 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해서 먼저 주식을 빌리죠. 없는 주식을 빌리고 나서 먼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매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들은 하락할 거기 때문에 먼저 매도를 해서 나중에 실제로 하락했을 때 싸게 매수해서 이 차익을 먹는 거죠. 나중에 갚으면서. 그런데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요. 이들은 주가가 그만큼 상승하는 만큼 점점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과 같이 이들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상을 숏 스퀴즈라고 하는 거죠. 자, 옆에 제가 조그맣게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세력들이 여기서 먼저 공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들은 이렇게 하락할 걸 예상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청산하지 않고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쭉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요. 이들은 이게 오르는 만큼 손실을 점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들의 단가까지 도달했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손실이기 때문에 숏 스퀴즈 브레이크아웃 여기서 매수 청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매수세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더 큰 상승력을 가져오고 바로 숏 스퀴즈 존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비트코인 상승력의 그 재료로서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코인 시장 전체가 이렇게 약세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그 반등을 시작하는 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투자자들 아니면 꼭 유명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주위에서라도 이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본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건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펼쳐졌을 때 뒤늦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저점 매수를 잘 잡았기 때문에 추후에 나온 상승장에서 그 상승률을, 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 우리에게도 그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온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 어떻게 평균 단가를 낮춰 놓냐,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추후에 나올 대세 상승장, 제가 2024년까지 비트코인 반감기가 겹치면서 상승장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 작업을 미리 진행해 놔야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 평균 단가는 얼마에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계신 걸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이 비중 조절하는 전략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손실분은 복구하고 수익 전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전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이 부분은 안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전략을 짜드리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와 뉴스들, 이 정보의 속도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가장 빠르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4951-8464번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무작정 치고 올라가기 전에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우리가 이 평균 단가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비중을 또 어디에 옮겨놔야 되는지 그 작업을 전략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이 부분 꼭 받아보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늘려가셔서 이 코인 시장에서 혼자 불안해하지 않고 재밌게 오래 함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